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좋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 또는 좋은 이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 세계 시장이 어디로 올라가고 어떤 게 테마가 되어 있지 않은 걸 잘 알아볼 필요가 있죠. 물론 테마라는 게 단기로 끝날 수도 있고 또 중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들도 중요하고 단기적으로 한두 번에 끝나는 이런 이슈들도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구분을 잘해서 투자하는 게 바로 우리가 시장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죠. 따라서 저희 영상은 HLB 그룹주와 이렇게 세계 경제 뉴스 이슈를 통한 주도주 발굴 이렇게 두 가지 큰 맥락을 갖고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예전에 이제 여러 가지 영상을 다 찍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단 제가 이제 원체 처음 영상을 시작한 게 HLB하고 스푸트니크 V였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들은 따로 찍고 나머지는 세계 경제 이슈와 뉴스 속에 포함해서 같이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세계적으로 지금 흘러가는 방향 이슈를 잘 알아야 되는데 얼마 전에 아진산업이라는 종목이 꽤 크게 급등한 적이 있죠. 자, YTN의 이 출처고요. 이 마그네슘 가격이 2배 정도 올라가는데 이게 중국 전력난으로 바로 생산이 감소됐기 때문이죠. 사실 이거는 마그네슘만의 문제가 아니고 재지, 그리고 장난감 등 모든 이 물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역시 반도체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쇼티지 현상은 계속되고 있어서 애플의 생산량 출하량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이 됐죠. 자동차 생산에 들어가는 필수 비철 금속인 마그네슘의 가격이 최근 2배 이상 올랐고 세계적인 공급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홍콩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신문은 중국 비철금속공업협회의 자료를 인용해서 이같이 전했고 자동차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와 관련해서 최근 중국의 전력난으로 제련소들의 가동이 단축되고 마그네슘의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을 했죠. 시장에서 이렇게 이제 마그네슘 관련주로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이 금방 말씀드린 이제 아진산업이 있어요. 아진산업이 있고 또 포스코엠텍, 그리고 이제 일지테크, 장원테크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사실 아진산업이 제일 빨리 치고 나갔죠.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나 이런 게 나왔을 때 제일 빨리 나가는 종목이 대장주로 자리 잡는 경우가 있는데 아진산업이 이 10월 15일 날 크게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마그네슘의 가격이 7월 중순 분당 19,000위안 약 350만 원에서 990만 원, 거의 3배 가까이 급등을 한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 마그네슘이 관련주인 아진산업의 주가가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진산업의 주가를 보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몇 가지 마그네슘 관련주들이 있어요. 보시게 되면 아진산업, 포스코엠텍, 시노펙스, 장원테크, 일지테크죠. 장원테크나 일지테크가 반응하는 걸 비해서 역시나 아진산업이 제일 크게 반응했고 이 전자에 보시면 10월 20일 날 이 고점이 19%대 갔다 오면서 굉장히 큰 대량 거래가 시연이 됐습니다. 이렇게 물론 이 시연된 다음에 30일에서 50일 정도 이제 기다렸다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바로 급등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어쨌건 금요일장에서도 11%대 갔다 오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기술적으로 보면 241선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형태를 갖고 있죠. 월봉에서는 사실 장기적인 추세를 우리가 봐야 되는 월봉의 차트를 보면 크게 상승했다가 역시 요새 자동차 관련주 지지부진해서 밀렸을 때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월봉에서 20개월을 지켜주고 돌아나가고 5개월선을 회복해줬기 때문에 다음 주에 좀 상황이 다음 주가 결국은 다음 달이죠. 좀 더 좋아 보이고 주봉에서도 중기 추세인 20주선을 회복해줬기 때문에 역시나 상황이 좋아 보입니다. 중기 추세인 20주선을 이렇게 회복을 해주면 사실은 이렇게 추세 턴 우리가 하락 추세에 있다 횡보 추세에 있다가 턴을 하게 되는데 가격 조정 기간 조정 턴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형태가 됐고 예전 저점인 2,800원을 찍고 고점이 4,000원대까지 갔다 왔다가 다시 조정받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 속에 있는 게 아진산업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마그네슘 관련주로다가 아까 말씀드린 일지테크, 장원테크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예전에 19년도에도 이렇게 마그네슘 관련해서 일지테크와 연결이 된 적이 있고 또 하나가 이 장원테크도 마찬가지로 세계 최대 마그네슘 북한이 이제 이 세계 최대 마그네슘을 갖고 있다고 그래.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최고의 가공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장원테크라고 합니다. 북한의 풍부한 광물 자원이 바로 우리 남한의 기술력으로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대북 관련주로도 묶여져 있던 게 장원테크인데 기술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우하향인 그러니까 아진산업하고 약간 틀린 분위기인데 월봉에서 추세를 유지를 봤을 때 바로 일지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제바닥권에 있죠. 물론
이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더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고 이 정도 자리에서 자리를 잡으면 다시 돌아 나가거나 고점에 몰릴 위험성은 없는 게 또 일지테크고, 장원테크도 역시 엄청나게 고양했죠. 이렇게 예전에 2018년도에 대북 관련주를 엮이면서 크게 올랐다가 많이 무너졌는데, 최저점이 3,500원을 기준으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3,500원대 이하선 밀리지 않으면 역시 추가 상승의 여력은 있습니다. 근데 마그네슘과 관련해서 이게 크게 올라가거나 아직 반응을 하지 않고 있죠. 역시 반응을 제일 잘한 건 아진산업이고, 역시 포스코엠텍도 예전에 남북 관련주로 엮여 있었고, 그게 바로 장원테크랑 똑같이 마그네슘 관련주로 엮여 있기 때문에 그러죠. 포스코엠텍은 사실은 좀 좋아요. 사실은 고점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게 포스코엠텍이죠. 이 시기화선을 잘 지켜주는, 기술적으로는 지켜줄 자리는 잘 지켜줬고, 역시 아진산업처럼 급등한 이력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자리가 높기 때문에, 그러고 추세가 요 상향 중이 아닌 요 하향하다 반등 정도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지에 대한 의문은 꼬리표는 붙습니다. 가장 조금 자리가 좋거나 안전한 건 아진산업 정도가 좋아 보이고, 장원테크 일지테크는 가격이 좀 저렴한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매수해 볼 만한 위치이기도 하죠. 조금 지루하게 기다릴 수는 있어요. 이 시노펙스도 잘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엄청나게 우하향했죠. 이렇게 쭉 우하향하다가 대바닥권을 찍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가 무너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죠. 그래서 굉장히 바닥권 가격이라 지금 사놓으면 예전에 코로나 때 많이 안 좋을 때도 1150원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오갈 데가 없는 주가기는 해요. 하지만 이 가격 조정이 있다면 기간 조정이 있기 때문에 바로 V자 반등하기보다는 역시나 시간이 걸리고 보이고, 아진산업이나 이 아진산업 정도가 마그네슘 관련해서는 좀 가장 좋아 보이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러한 부족 현상은 사실 마그네슘에만 있지 않죠. 이 마찬가지로 장난감하고 화장지까지 전부 난리죠. 자, 세계의 공장 난리에 장난감, 화장지까지 품귀 현상이라는, 자, 디지털 타임스의 기사가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같은 데서 이 화장지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졌다고 그래요. 애플 아이폰 14조 공급 차질이 있다고 그랬죠. 호주의 양모광업자도 피해를 보고 있고, 중국 에너지 위기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붓고 있습니다. 자,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전력난과 제조업 생산 차질을 빚으면서 전 세계적인 생활물자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중국이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영향력을 생산하고 있던 거죠. 많은 공급을 굉장히 좌지우지하고 있었는데, 이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팬데믹 여파와 공급망 차질,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물량들이 소화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또 그러고 경제 재개에 대한 이런 현상들이 생기면서 갑자기 공급이 늘어나고,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망 차질이 생긴 거죠. 더운데 여기다 엎친 게 덮친 격으로 중국의 전력난이 생기면서 더더욱 공급망 차질이 심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특히 그 중에서 이 장난감, 화장지까지 품귀 현상이 생겼다는 게 굉장히 생활 필수품까지도 지금 깊숙하게 지금 피해를 주고 있는 이런 상황들인 거죠.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니까 역시 이러한 이슈들이 우리가 수혜를 볼 만한 종목들을 찾는 게 또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의 이제 일이기 때문에, 과연 장난감 관련주나 화장지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또 의문이 달려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주도 장난감주들이 사실 전체적으로 흐름이 깔끔하게 그런 이슈에도 좋게 반응 안 하고 있죠. 아직은 그런 이슈가 이 제주도에 반응 안 하는구나 보고 있는데, 영풍재지의 주가를 좀 보고 있는데, 이 친구는 이 10월 22일 날 이렇게 반응을 했었어요. 잘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21선을 기준으로 돌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21선 기준으로 대응했을 때 영풍재지는 좋아 보이고, 최저점인 1,800원대에서 고점이 13,000원대 거의 7, 8배를 갔다가 조정받고, 이번 달 종가상 5개월선 이에 올려놨으면 추세가 좋은데 아직 애매한 상황이죠. 따라서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데, 주봉에서 저번 주 이점 돌파해도 돌아 나올 것 같아서 사이에 걸쳐 있죠. 이 친구는 5주선 깨면은 일단 매수 안 하는 게 좋고, 5주선의 가격이 6,900원대, 일봉에서 좀 긋게 보면 우리가 보통 생명선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21선, 황금일선이라고 불리는 생명선을 깼을 때 가격이 6,800원대, 이 자리를 깨면은 매수 안 하는 게 좋고, 깨면 매수했다가도 바로 손절하고 다음에 한번 대응해 보는 이런 상황이 좋아 보입니다. 자, 신풍제도 연풍제도랑 똑같이 반응을 했는데 10월 22일 날 이렇게 이제 상한가 근처에 갔다가 쭉 풀렸죠. 마찬가지로 영풍제처럼 20개월선 근처에 있는데 이 가격을 잘 지켜주는 선상에서 대응하는 게 맞아요. 20개월선을 깨게 되면 추세는 크게 깨지니까 조심해야 되고, 주봉에서는 이렇게 20선에서 5선 똑같이 영풍제지랑 따라서 5주선 이탈 여부를 꼼꼼히 챙기셔야 되고, 일봉에서는 좀 길게 볼 때 21선, 21선의 가격 2,400원대에 따라서
2,400원대 이탈한 매수하지 않거나 깼을 땐 손절로 대응하고 그 다음을 보는 게 맞습니다. 월봉에서 이 아까 금방 설명드렸던 유치테크, 장어테크처럼 이렇게 낮은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월봉 고점을 맞고 하향하늘 중에 있다가 반등하는 거기 때문에 반등을 못해주면 추가 하락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알고 좀 매수하시는 게 좋고, 전체적으로 제주들이 다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나마 무림페이퍼나 무림 PMP, 무림 SP 같은 종목들을 보면 조정 후에 정확하게 찍고 돌아 나갈 자리들을 찍고 나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무림 PMP, 무림 페이퍼, 무림 SP 전부 다 제주주로 관련관이 잘 돼 있는데 대표적으로 무림 PMP를 보면 잘 올라왔었어요. 잘 올라오다가 우리나라 시장도 안 좋고 여러 가지 기타 이유로 인해서 특히 수급에 기인하는 지수가 무너지면서 조정받았죠. 조정받을 때 절대 깨지 않아야 될 20개월 선 이 자리만 잘 지켜주면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좋은 위치이기도 합니다. 이런 차트 형태는 무림 페이퍼, 무림 SP 전부 다 똑같이 갖고 있는데 역시 무림 페이퍼도 20개월 선을 잘 지켜주고 있고 무림 SP도 마찬가지로 20개월 선을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 후 돌아 나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죠. 차트가 똑같다고 다 똑같이 반응하는 건 아니지만 금방 말씀드렸던 이 아진산업의 경우를 보면 물론 마그네슘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결국 차트 상황으로 봤을 때 자 이렇게 상승하다가 찍어줄 자리 20개월 선 쫙 찍고 돌아 나가죠. 추세를 이탈 안 하겠다는 얘기죠. 장기적으로. 그러면서 순간 수익률이 자 이때 15% 이날 19% 거의 40% 가까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러한 차트 형태들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고 역시 제주주에 있었을 때 무림 페이퍼, 무림 SP, 무림 PMP 정도는 월봉에서 일봉보다는 하나 주식을 판단할 땐 월봉이 중요한데 20개월 선을 잘 지켜주는 이런 상황이 장기적으로 추세를 이탈하지 않겠구나라는 상황이 됩니다. 비트코인도 역사적으로 사상 최고가를 찍고 가고 있지만 역시 이더리움도 사상 최고가를 찍고 가고 있습니다. 4,400달러를 돌파했죠. 비트코인 관련주들을 예전에 제가 비트코인 ETF 상장하는 것과 맞춰서 굉장히 좋을 거라고 영상을 찍어드렸었는데 역시 세계 경제 이슈나 제가 이런 걸 놓치지 말라고 그랬죠. 그 전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날 예정이라고 계속 한 달 전인가부터 얘기했는데 결국 한 달 지나고 나니까 주가들이 거의 사상 최고가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세계적인 이슈나 이런 걸 놓치면 안 돼요. 반드시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금요일 시장에서도 굉장히 강했죠. 하나투자증권, 우선주, 우리기술자, 비덴트, 할것 전부 다 강했고 특히 비덴트 같은 종목들은 제가 똑같이 금방 제지주처럼 20개월 선을 잘 지켜주고 나가는 자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하고 장기 추세 이탈 안 하고 여기서 물려도 어차피 갈 데가 없죠. 그냥 큰 수익률이 나왔죠. 마찬가지로 이런 영상들은 꼭 잘 보시는 게 좋고 특히 야놀자에 대한 이슈가 좀 있습니다. 야놀자가 이 미국 상장 이슈가 좀 있죠. KPMG하고 손잡고 상장 속도를 낸다는 이 영상을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렸는데 HLB보다 참 인기가 없는 영상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야놀자의 상장 이슈와 관련해 투자해놓은 회사들이 크게 관심을 받는데 역시 하나투자증권, 하나투자증권 우선주가 마찬가지죠. 근데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추세를 유지해주는 5개선 위에 있어요.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우리가 미래에서 온 사람이 아니기 모르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5개선 이탈하지 않으면 추가 상승 여력이 있고 특히 예전에 매물대 근처 맞고 떨어졌는데 5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조금 더 좋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21선을 만날 확률이 커요.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20 만난 거 크고 요거 깨면 손절 깨지 않으면 들고 가는 게 맞습니다. 우선주 같은 경우는 약간은 이제 어렵죠. 이 호가창도 3개씩 움직이고 또 원체 이 매수매도세가 약하다 보니까 순간 작은 충격도 큰 떨어지기 때문에 큰 돈보다는 작은 돈으로 투자하는 게 좋고 또 이렇게 21선을 잘 지켜주고 있죠. 아무리 호가창이 약해도 지켜줄 자리는 잘 지켜주고 있고 우선주답게 한번 날아가기 시작하면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우선주 이런 매력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만큼 우선주의 위험성과 또 이 크게 움직이지 않는 유동성으로 인해서 답답함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큰 돈 넣어놓고 승부를 보려는 것보다는 작은 돈으로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기술 투자나 이제 이 비덴트 같은 종목들은 제가 며칠 전에 한 달 전부터 얘기했던 종목들이라 지금 들어가긴 약간 부담감이 있고 위지트 같은 경우 이전 고점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은 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그렇지만 변곡점 근처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깨게 되면 추세가 무너지죠. 5개월선 가격이 1,600원대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 1,650원이죠. 지금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1,600원대 이탈하면 조심스럽게 대응해 보는 게 맞고 자 일봉에서 보면 이렇게 5일선 이런 거 깰 때 잠깐 손절했다가 21선 근처 이렇게 대응해 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핫하고 조심스러워야 되고요. 에이티너 인베스트먼트 같은 종목들도 월봉에서 원체 좀 높죠. 물론 이전 고점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은 있는데 역시나 이런 종목들 대응할 때는
여기서 장기 투자한 것도 아니고 수익 투자가 아니고 이런 데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단기 단타 이렇게 대응하는 게 꽤 좋아 보이지 않나 생각해 보고 이메이드 대단하죠. 6천원짜리가 18만원까지 갔는데 바로 이메이드가 이 비덴트에 800억 정도로 투자했죠. 그거 관련 올라가는데 비덴트도 거의 끝없이 올라가는데 예전 고점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어저께 제 생각이고 일단 이전 고점에 대한 부담감들은 좀 있어요. 변곡점 가격인 17,000원대 이런 데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14,000원대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만 어느 정도 차익 실현 이 정도 매수해놓고 차익 실현해놓고 나머지 20, 30%는 들고 가도 뭐 이 정도 깨면 다 나머지 차익 실현하면 되고 여기서 이제 수익 난 돈이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가면 비덴트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한번 올라갈지 않을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전망도 해봅니다. 원체 가상화폐가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굉장히 강해진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이 지금 WHO 접종자가 아니면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허용했습니다. 자, 러시아 이스라엘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는데 핀포인트의 신민영 기자님의 출처죠. 원래 이 이스라엘은 이 WHO와 EMA 맞은 이 접종한 사람들에게 대한 자국 입국을 허용했는데 이번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다음에 일주일 뒤에 스푸트니크 V 백신 접종자들도 전부 다 자국의 입국을 허용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스푸트니크 V 관련들이 좋았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스푸트니크 V 관련들이 안 좋다기보다는 사실 휴메딕스 같은 경우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푸트니크 V 관리만이 급락하고 있는데 이 머크발의 이 치료제 개발이 아무래도 게임 체인저가 된다는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제약바이오주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스푸트니크 V 관련주들 다시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좀 도움이 되고 스푸트니크 V 관련주의 WHO나 이메일 승인이 나서 주가가 좀 돌아나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으면 좀 좋겠는데 아직은 많이 지지부진하고 전체적으로 박스권 하단이 이탈되어 있기 때문에 추세가 전체적으로 턴이 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따라서 좀 기다렸다가 완벽하게 추세를 턴하거나 주봉 같은 데서 5주선 회복과 안착해줄 때 이 프레시바이오 형제들이 여기 5주선 회복을 못 해주고 있거든요. 프레시바이오 로직스도 그리고 파마도 그리고 따라서 이 자리에 완벽하게 회복 안착해줄 때까지는 추세의 턴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기다렸다 매수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